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다른 지방 임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논란이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같은 시공업체가 지은 임대 아파트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 대규모 임대 아파트.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논란이 있던 부산의 아파트와 같은 시공사로 같은 화강석 선반이 설치돼 있습니다. 라돈 간이 측정기로 1시간 측정해봤습니다. 안방 화장실 라돈 수치는 10.8 피코큐리. 정부의 안전기준치 4 피코큐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화강석이 없는 거실에서는 라돈 수치가 미미하더니 화강석이 시공된 또 다른 화장실에서는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아이는 작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앉아야 되거나 누워야 되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솔직히 어른보다 아이가 좀 더 많이 걱정이 돼요.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네. 인근에 있는 같은 시공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에서는 기준치보다 6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임대 아파트여서 시공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리석을 제거할 수도 없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공인기관이 측정했을 때는 라돈이 기준치 하로 검출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부산시랑 그다음에 정부 공인기관에서 이런 공인대 방법으로 쟀을 때는 60베크렐 정도 200을 기준치로 했을 때 뭐 한 30% 정도죠. 제주도 내 같은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모두 7천여 세대. 시공사가 라돈 논란이 촉발된 부산 지역 임대 아파트에 화강석을 전부 교체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제주도가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제2고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어제 열린 검토위 회의에서 성산읍 반대대책위 측 검토위원들의 제2공항에 대한 쟁점 사항이 많아 오는 18일로 끝나는 검토위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측 검토위원들은 활동기간 연장을 반대했고 이에 반발한 반대대책위 측 검토위원 7명은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조사 검토위는 사실상 해산됐습니다.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내국인 의료 제한 근거와 우회 투자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업무보고. 의원들은 제주도의 부실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집중 질책했습니다. 병원 개설을 허가하려면 제주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자의 유사 사업 경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의료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 업체인 녹지그룹에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의 유사 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업 계획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인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부지사님, 조례를 자의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의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인 사업자의 상호 변경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쪽에서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에 그 사정까지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의료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지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지 않습니까?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을 밝히고 외국인 의료 제한을 명확히 하려면 녹지 측의 사업 계획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제주도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의원들은 제주도가 이미 사임한 대표 이름으로 병원 개설 허가증을 내주는 등 허가 과정 이후에도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의 성인 남녀 504명을 조사한 결과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허물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51.3%였고 의료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은 35.8%였습니다. 계층별로는 모든 지역과 이념 성향에서 반대가 우세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궁대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의료 영리와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5시에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전국보건의료 산업노조도 내일 오후 6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엽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병원에서 영리병원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 지사는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사전 선거운동 공소 사실이 선관위에서 경고로 끝난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지난 5월 제주 관광대 축제 현장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피고인 소환장이 원 지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21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반론하기 위해 원 지사의 발언 현장에 있던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과 결심 공판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정에는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 국장 오모 씨 등 4명도 함께 출석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해당 모임의 성격 등도 함께 드러날 전망입니다. 원 지사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공무원에게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관여 혐의로 제주도 5급 공무원 59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차례에 걸쳐 부하 공무원 3명에게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었는데요. 해당 교수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갑질은 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인우 기자입니다. 치료사들을 발로 밟거나 꼬집고 때리다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제주대 병원 H교수. H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챙기지 못했다며 깊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치료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한 뒤 질문도 받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치료사분들께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입장으로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수사 절차하고 징계 절차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의미의 잘못을 인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병원 노조원들은 해당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도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파면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 사회에 떼둬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반대의 그런 이게 메시지밖에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연 뒤
다음 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학생 수가 10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 가운데 심야 전기로 겨울철 난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주말에도 난방이 되고 있어 전력과 예산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심야 난방기입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10시간 동안 열을 모아두었다가 다음 날 낮 동안에 난방용 열을 발산합니다. 일반 전기를 쓸 때보다 비용이 저렴해 15년 전부터 각급 학교에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날에도 난방이 가동된다는 점입니다. 담당 직원이 와서 상황을 보고 이건 정말 간단한 그런 작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하고 갔는데 회의한 결과는 이런 서비스를 이런 거를 허용할 수가 없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주말 동안 심야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겨울철 난방 예산은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가량. 주말 난방 사용량만 줄여도 20에서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 재정 측면으로 보나 전국에서의 그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보나 좀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머를 설치하면 간편하게 해결될 일이지만 한전 측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요일별 전력 사용을 조절하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약관이 바뀌면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뭐 일산시부터 공고시까지 전기상 계약을 할 때 저희는 그렇게 넣어드리긴 했는데 한전 지원 없이 따로 업체를 불러 타이머를 설치하려 해도 계량기 고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 고등학교는 모두 70여 곳. 쓸데없는 전력 낭비도 문제지만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은 구름 많겠고 산지에는 오전까지 곳곳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눈이 날리면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7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애월 4도, 조천이 3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 지역도 구름 많고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6도 내외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지에는 오전까지 곳곳으로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아침까지는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과 미국을 주제로 한 제8회 제주 4.3 평화포럼이 제주 카로텔에서 개막했습니다. 행사 첫날인 어제 순이 삼촌의 현기영 소설가가 4.3과 미국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오늘까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해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법률적, 정치적 책임과 국내외 과거사 청산, 그리고 미국과의 극복 사례를 토론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제주도 내 모든 공립과 사립 유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유치원들은 지난 8일까지 원화 등록을 마감했는데 이달 말까지 대기자를 접수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금지되어 온 다른 지역의 한우 반입이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철저한 차단 방역을 조건으로 오늘 0시를 기해 우수한 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종축용 암송아지와 고기 생산을 위한 비육용 거세 송아지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우 반입 가능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시도에 한해 허용됩니다. 뉴스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